제가 며칠 전에 동탄에서 부동산 하시는 소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탄에 있던 13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평택 고덕으로 갈아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진짜 속으로 놀랬어요. 아니, 동탄을 팔고 평택을 간다고요? 평택이 뭐 나쁜 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누가 봐도 동탄이 더 살기 편하고 완성도 높은 신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리는 소식이 좀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랄까? 저도 좀 안일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계속 지연되던 개발들이 하나 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GTX A 노선도 타당성 통과가 됐고요. 미국 명문국제학교가 들어온다고 했죠. 확정이 났죠. 이것도 아주대병원은 총장님이 나오셔서 반드시 진행된다고 말씀하셨고, 평택시청도 지금 새로 짓고 있고 예술의 정당도 올해 10월 준공 목표로 막바지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저도 마음속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평택은 아직 시작도 안 한 평택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은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지금 당장은 동탄이 더 앞서고 있는 건 맞지만 앞으로 과연 평택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 진짜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많죠. 평택 뭐 호재 많다 해도 서울에서 너무 멀어. 평택은 말이 수도권이지 충청도라는 말들 참 많이 하시죠. 근데 서울에 직장 있는 분이 굳이 평택 가서 내려와서 집 사는 경우는 투자 말고는 흔치 않습니다. 동탄이랑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동탄은 서울 출퇴근 수요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GTX 들어오면 서울 강남까지 20분, 이게 진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더라고요. 게다가 GTX 개통되면 평택도 서울까지 30분이에요. 동탄이 20분, 평택이 30분, 10분 차이면 이게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요소일까요? 서울 외곽에서 강남이나 수서 가는 곳보다 오히려 빠른 시간인데요. 서울 접근성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서울 의존이 낮고, 차라리 서울 의존이 낮더라도 자체 수요가 탄탄한 도시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뭐 제주 같은 곳은 서울에 기대지 않고도 돈을 버는 구조가 있죠. 평택도 서울과의 거리보다는 도시 자체의 독립성이 훨씬 더 큰 장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동탄은 딱 들어도 부촌인데 평택은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물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죠? 솔직히 말해서 동탄은 이름만 들어도 이미지가 있죠. 뭔가 부자들이 살 것 같고 깨끗하고 반듯하고 이런 이미지, 이게 동탄의 브랜드 이미지죠. 반면에 평택은 아직도 시골 이미지가 남아있고 거기 괜찮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의 브랜드는 다 결과물입니다. 처음부터 동탄은 부촌입니다 하고 시작한 게 아니죠. 판교도 처음엔 분당 옆에 그냥 신도시였어요.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 NC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판교는 IT 강자, 그러니까 IT 종사자들은 고소득자, 이코르 부촌이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평택도 같은 수순입니다. 삼성 반도체 세계 최대 캠퍼스가 모두 완공이 되고 국제학교 카이스트까지 들어오면 그때는 지금처럼 시골 이미지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는 이미지죠. 시간과 인프라, 사람들의 선택이 쌓여야 바뀌는 곳이니까요. 지금은 브랜드의 초기 주주가 될 수 있는 타이밍인 겁니다. 평택은 삼성 의존도가 너무 크잖아? 리스크가 아닌가요? 삼성이 공사도 멈추고 삼성 하나 믿고 평택 들어가는 건 위험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 평택은 삼성만 있는 게 아니죠. 물론 평택에서는 삼성이 핵심이지만 이미 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들어오죠. 아주비테 병원도 생기죠. 이건 단순한 회사 하나
온다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가 바뀌는 흐름인데요. 좀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 드리면 산업 생태계가 다시 넓어지고 있어요. 브레인시티만 해도 그렇죠. 요즘 핫한 기업들, 뭐 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장비 관련 이런 관련된 중견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고덕도 보면 지금 단순 삼성 따라 붙은 기업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덕, 지식, 공작소 같은 곳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보면 이제는 스스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테스나 같은 반도체 장비 기업의 AI, 바이오 벤처사들까지 이 지역 자체가 산업단지로서 모여서 성장하는 중이란 뜻입니다. 균일한 삼성 클러스터가 아니라 자체 생태계 입주 기업, 다양성을 갖춘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삼성만 믿고 평택 밀어주는 게 아니고 국가 산단으로 지정된 데다가 국토부, 산업부, 경기도까지 다 붙어서 국가 전략 사업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있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산업, 교육, 의료까지 같이 커가는 구조에서 삼성 의존도가 단점으로만 작용한다? 그건 솔직히 현실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있는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 들어가는 게 호재지 그게 왜 리스크인가요? 지금 미분양 천지인데 투자하기 무서워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미분양이 쌓이는 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이 지역을 알건 모르건 간에 지표상으로 걱정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미분양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 보셨냐는 겁니다. 즉 해석을 해보셨다는 거죠. 정말 아무도 없어서 관심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공급이 많아서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그런 걸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400에서 500개씩 미분양 아파트들이 소진되고 있고,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은 없어요. 경기도 이천,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같은 곳 보세요. 현재 같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묶인 곳인데 한 달에 10개부터 뭐 100개 안쪽으로,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도 있어요. 그럼 평택은 한 달에 400개에서 500개씩 지금 미분양이 팔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소진이 안 되는 중인가요? 물론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데 당분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계속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꼭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탄은 나와도 바로 마감되니까 고르기가 힘들죠. 근데 평택은 지금은 고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고덕, 청약도 고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입지 좋은 곳은 아직도 그래도 좋은 곳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긴 합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남들 관심 없을 때 들어가서 남들 관심 가질 때 나오는 거. 지금이 딱 그 시점이 아닐까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동탄이 살기 좋잖아. 맞아요. 이것도 부정 못합니다. 지금 당장 입주해서 살라고 하면은 저도 고민 안 하고 동탄 찍죠. 학군 좋죠. 상권 다 갖춰져 있죠. 인프라 완성돼 있죠. 이건 뭐 인정해야죠. 백화점부터 뭐 접근성까지.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동탄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다 감안하고도 저는 평택이 절대 밀리는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5년, 10년 후 봤을 때 성장 가능성, 변화폭, 새로운 인프라 확장성에서 평택이 훨씬 더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동탄이냐 평택이냐를 놓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지금 동탄은 좋은 게 맞고 다만 평택은 앞으로가 더 무서운 도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도시가 되어갈 평택인데 평택시 행정력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또 하세요. 심심찮게 들리죠. 평택시는 일 처리가 느려서 믿음이 안 간다는 이런 이야기죠. 근데 전 이걸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데 사실
평택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조용한 소형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 60만이 넘는 중형 도시로 커졌고 행정 체계도 이제 막 체질 개선 중인 단계입니다. 물론 용인시처럼 행정 경험도 많고 큰 도시들과 비교하면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일 못한다고 단정하기는 좀 그렇죠. 특히 고덕 신도시 2단계, 3단계 지연 문제 같은 건 평택시 탓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군 탄약고 이전 문제라든지 국방부 승인,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복잡한 시스템이 얽혔던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탄약고 문제도 하나둘 정리되고 있고 브레인시티나 고덕 내 일부 사업들은 확실히 속도가 붙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반도체가 국제적인 전략 산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예전처럼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삼성 평택 캠퍼스가 돌아가야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행정, 정책적으로도 더 집중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엔 분명히 느렸던 면이 있지만 그건 도시 성장 속도가 워낙 빨랐고 국가적 이슈들도 얽혀 있었던 탓이지 평택시가 일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천천히 속도를 내고 있는 곳들도 오히려 꽤 많고 이제는 중앙정부가 확실히 신경 쓰는 도시라는 점 그걸 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평택이 앞으로 10년 안에 동탄보다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냐면 지금 평택이 보여주고 있는 흐름엔 5가지 이유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냥 싸니까가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성장 동력 자체가 다르거든요. 어렵네요, 말이. 그런데 첫 번째, 삼성이 평택으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동탄이 삼성 근처니까 좋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동탄은 삼성 화성 캠퍼스를 배후에 둔 도시예요. 근데 평택은요, 삼성 평택스를 바로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캠퍼스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부지만 봐도 화성은 약 159만 제곱미터인데 평택은 287만 제곱미터, 거의 1.8배 더 큽니다.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역할 자체가 다르죠. 화성은 지금 연구개발 파운드리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구형 생산 라인은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평택은요, 여긴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지입니다. 총 200조 원 이상 투자되고 있고 이곳에서만 21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지금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메모리의 절반, 무려 50%가 평택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요, 고작 P1, P2, P3 딱 3개 라인에서만 나온 결과예요. 그런데 지금 P4는 2025년 말에 완공 예정이고 P5는 2025년, 26년에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 났어요. 건설 인력만 6만 명 넘게 투입될 거라고 해요. 이쯤 되면 진짜 느낌 오시죠? 아, 이거 진짜 삼성 본진이 평택으로 내려오는 거구나. 실제로 평택시 인구가 캠퍼스 착공 이후 13만 명 이상 늘었어요. 세수도 2배 넘게 늘었고요. 이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인구가, 돈이 움직이고 있는 증거입니다. 직주 근접 수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대기업 옆이라 좋다는 말이 아니라 대기업이 만드는 도시 한복판이 바로 평택인 거죠. 이런 변화는 단순한 지역 호재가 아니에요. 도시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동탄처럼 생기겠지가 아니라 동탄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커질 수 있겠다. 동탄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커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평택이 글로벌 거주 도시랑
연구 특화 허브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냥 아파트 잔뜩 짓는 그런 신도시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실제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도시, 또 연구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도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곳이거든요. 고덕 국제 신도시잖아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일단 고덕은요, 그냥 삼성 옆에 생긴 동네가 아니죠. 외국인 친화형 주거 단지 일부러 따로 만들고 있고요. 테라스 하우스, 펜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파티룸까지 그냥 외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살기 편한 구조로 아예 짜여 있어요. 아트센터 예술의 전당도 10월 준공 목표고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국제학교도 확정됐죠. 애니라이트 스쿨이라고 141년 전통의 졸업생 30%가 MIT의 스탠퍼드 같은 세계 100위권 대학 간다는 그 정도 급의 학교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브레인시티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는 연구 허브로 키우고 있는데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2026년에 착공 들어가고 아주대병원도 의료 복합타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지역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어서 소재, 부품, 장비 쪽 전문 기업들, 연구소들 그냥 막 들어오게 설계돼 있어요. 부지만 380만 제곱미터죠. 고덕은 외국인 주거지, 삼성 협력사, R&D, 브레인시티는 연구인재, 소부장 생태계 중심, 이렇게 역할 나눠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만 많은 신도시랑은 결이 다릅니다. 2021년에 아예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강남, 양재, 직행 광역버스, 그리고 2층 전기버스 이런 것도 도입됐고요. 서울 접근성 진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계획만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숫자로도 변화가 보입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고덕에서 분양한 아파트 9개 단지 전부 다 청약 성공했죠. 왜 이럴까요? 삼성 외국인 엔지니어들, 글로벌 협력사 직원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몰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고급 렌트 수요가 생기고 그게 또 고급 주거 시장을 키우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물론 아직 해결할 것도 있습니다. 국제학교는 이제 확정이 돼서 9월에 미국 본교를 방문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 이제 갈 길이 좀 멀죠. 카이스트는 2026년에야 착공이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앞으로 키울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크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진행 중이다. 지연이 되었던 게 이제는 진행 중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평택은 고덕은 외국인이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브레인시티는 연구 인재가 모이는 기술 허브, 이렇게 이중 전략으로 가고 있는 도시인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연구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 이거 수도권에서 유일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평택이 그냥 신도시가 아니라 국가산단 복합도시라는 점입니다. 이건 동탄이랑 완전히 게임의 룰이 다른 부분이죠. 평택은 만들어내는 도시, 동탄은 고급 주거지, 직장인들 출퇴근하는 신도시의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평택은 아예 태생이 다릅니다. 포승, 현덕, 국가산단, 그리고 평택항, 철도로 치면 KTX, SRT, GTX에다가 거대 기업인 삼성이 이 4개가 한 도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수도권에는 평택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동탄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평택은 돈을 실제로 버는 도시예요. 누가 돈을 버냐면 수출하는 기업들, 공장 돌리는 기업들, 연구 개발하는 기관들, 그리고 거기에 종사자들. 완성형 산업 생태계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보면 평택은 산업 구조가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평택항에서 원료 들어오고 포승, 현덕, 국가산단에서 부품 만들어지고 삼성 평택에서 반도체 생산되고 다시 평택항에서 수출 나가고 브레인시티에서 연구 개발하고 고덕에선 글로벌 인재들이 살고
국제학교에선 다음 세대 키우고, 이 모든 게 평택이라는 도시 안에 있습니다. 국가가 밀어주는 도시, 이게 그냥 기업 몇 개 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도시라는 게 중요하죠. K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정부 주도, 삼성 200조 투자, 민간 국가연합, 카이스트 브레인시티 미래연구 생태계. 이건 민간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다. 국가가 직접 판을 깔아준 거예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지금은 반도체 중심이지만 이 구조는 다른 산업으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이 뜬다, 2차 전지다, 수소 경제다. 이 도시 구조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평택입니다. 이미 깔려있는 항만, 그리고 철도, 그리고 산단, 연구소, 주거지 인프라는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산업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동탄은 이미 완성된 도시라 큰 변화가 어렵지만 평택은 지금도 성장 중이라 변화와 확장이 가능해요. 이게 그냥 신도시인가요? 진짜 산업 메가 클러스터죠. 한마디로 평택은 그냥 삼성 옆 동네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구조의 심장부, 그 중심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탄이랑은 출발점이 다르죠. 동탄은 주거지, 평택은 국가산업단지란 얘기죠.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책임질 구조 자체가 지금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살아있는 도시. 누가 더 오를 여지가 클까요? 이번엔 투자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같은 돈으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어디가 더 변화할 여지가 클까요? 지금 가격 차이부터 보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동탄은 평당 이제 3,800만 원 수준이고 평균적으로 평택은 2,200만 원 정도예요. 거의 1.7배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탄은 이미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돼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라는 거고 평택은 아직 시작점에 가깝다는 뜻이죠. 완성도에서 오는 변화 여지, 더 중요한 거는 도시의 완성도인데 동탄은 이미 90%쯤 완성된 도시고 이제 남은 건 미세한 업그레이드 정도? 그런데 평택은 아직 30%쯤이에요. GTX, 아주대병원, 국제학교, 카이스트, 여러 기업들, 이게 다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차례차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누가 더 많이 바뀔까요? 하지만 지금 시장 반응은 동탄은 여전히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잘 팔리고 반면에 평택은 최근 미분양도 있고 그래서 역시 평택은 안 되네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근데 그걸 반대로 보면 미분양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고를 수 있는 단지가 많다는 얘기죠. 동탄은 나왔다면 바로 매진이잖아요. 평택은 내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실험 하나 하자면 지금 평택이 동탄보다 1.7배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두 도시가 다 완성됐다고 해볼게요. 그때도 1.7배 차이 날까요? 아니면 점점 격차가 줄어들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격차가 줄어드는 건 결국 지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리스크도 기회도 평택 쪽이 큽니다. 물론 평택이 무조건 오른다는 얘기로 가면 안 되겠죠. 리스크도 있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단지들도 있고 미분양도 있고 하지만 이제 변화 가능성과 성장 여지만 본다면 평택 쪽이 훨씬 넓어요. 안정감만 원하면 동탄, 미래 변화를 믿는다면 평택. 결국 선택은 투자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값은 아무도 장담 못하죠.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미 다 오른 곳보다 이제 막 오를 준비하는 도시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바로 평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브랜드가 아니라 이제 구조로 말하는 도시 평택의 진짜 내재 가치는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 이건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브랜드가 아니라 도시를 지탱하는 구조 자체의 힘, 즉 내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구조라는 거죠. 사람들이 집을 고를 때 처음엔 브랜드를 보잖아요. 뭐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이런 이름들의 집들을 많이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브랜드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도시의 구조예요. 도시의. 서울이 왜 비싼가요? 단순히 브랜드 아파트가 많아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거기 다 있고 교육이 있고 교통이 있고 산업이 있고 주거가 있고 문화, 이 모든 게 균형 있게 돌아가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 평택이 그런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규모를 그만큼 따라가는 건 아니죠. 완성도 아직 아니고 하나하나 갖춰지는 중입니다. 삼성전자 일자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국가산단, 뭐 항만, 물류, 교통은 KTX, SRT, GTX, 뭐 병택강, 배우철도망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국제학교, 고덕의 에듀타운 쪽, 아주대병원 캠퍼스 뭐 협력, 연구개발로는 브레인시티, 뭐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이런 식으로 산업, 연구, 교육, 주거, 교통이 다 엮여 있어요. 그냥 아파트만 잘 지은 도시랑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신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구조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상태예요. 이게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네임밸류에 더 익숙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이 도시가 뭘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췄는가?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업부터 연구개발, 물류, 교통망까지 입체적으로 연결된 구조는 쉽게 흉내낼 수 없죠. 하루 이틀 몇 년 만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 계획이 필요하고 대기업도 투자를 해야 되고 지자체가 협업이 수년간 이어져야 나오는 결과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도시는 구조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서울이 안 무너지는 이유도 생존이라는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도시의 기반이 견고하게 잘 짜여 있으니까 외부 충격에도 버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뭐 소멸한다고 하고도 있고, 근데 이 도시가 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가? 이 구조가 얼마나 확장 가능하고 탄탄한가? 평택은 지금 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조가 만들어지고 난 브랜드는 당연히 이렇게 네이밍이 붙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야 되고 만들고 있는 도시도 몇 안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평택이에요. 우리나라 도시들도 이 흐름을 따라왔어요. 분당은 1989년에 분당 신도시청 발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 거길 누가 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강남보다 비싼 곳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서울 접근성, 인프라, 직장 이 조합이 완성되면서 도시가 확 살아난 거죠. 근데 산업도시는 흐름이 다릅니다. 이런 산업도시들인데 울산 뭐 예전엔 그냥 바닷가 시골이었잖아요. 근데 현대중공업, SK, 현대차 들어오면서 지금은 전국에서 1인당 소득이 제일 높은 도시입니다. 해외도 비슷한 사례가 있죠. 실리콘,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1950년도에 실리콘밸리 그냥 과일농장 지대였어요. 과일농장만 막 이렇게 있는 지대였어요. 근데 스탠퍼드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연구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IT 중심지가 됐죠. 핵심은 첨단 산업, 연구기관, 국가 지원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성공하는 도시냐 멈추는 도시냐 차이는 명확해요. 성공하는 도시들의 공통점은 국가가 키우는 전략 사업이 있고 다른 도시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성장력이 있고 연구기관이나 대학 같은 지식 인프라가 있고 교통, 물류까지 연결돼서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실패하거나 제자리 걸음하는 도시들은 특정 기능에만 의존하고 외부에 너무 기대고 스스로 확장할 동력이 없는 곳이에요. 그 공식 지금 평택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보시면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가 중심이고 삼성, 항만, 산단으로 자체 동력도 있고 카이스트 국제학교 같은 연구 교육 기반도 생길 거고요. GTX, KTX, SRT까지 다 들어오고 있죠. 진짜 성공하는 도시들의 공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부동산에서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건 완성된 도시보다 성장하는 도시가 더 큰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주거지보다 산업 기반에 있는 도시가 더 오래 갑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밀어주는 도시는 결국 살아남는다는 거죠. 지금은요, 사람들이 평택 거기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성이 있다고 하던데 조금 불안한데 뭐 지금 미분양 천지라는데. 근데 분당도 울산도 실리콘밸리도 다 그랬습니다. 뭐 과일 농장이었던 곳이, 지대였던 곳이, 그런 곳이 뭐가 되겠어라는 얘기를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말해줍니다. 지금 평택은 그 궤도에 올라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형 도시는 지금 편해요. 하지만 그만큼 더 좋아질 여지는 적죠. 성장형 도시는 아직 불편하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더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고 더 발전된 문물들을 받아들이니까요. 지금 딱 평택이 후자입니다. 아직 완성 안 됐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 저평가됐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완전한 안전은 없죠. 하지만 지금 평택은 이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기대 수익은 매력적이라는 게 꽤 매력적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평택이 지금 완벽하다, 동탄보다 더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라 평택이 아직 덜 완성됐지만 그 안에 있는 성장의 공식이 꽤 설득력이 있다는 거, 그걸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금 당장 살기엔 동탄이 편합니다. 하지만 5년, 10년 후의 그림을 본다면 평택이 지금이 기회였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물론 리스크도 있죠. 근데 저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